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집중하십시오. 홍준 소장이 선택한 정보 보안 관련 유망주 머니주 지금 공개합니다. 뭐예요? 난 참 우리에게도 알려주지도 않고. 보안이 가장 중요한 정부나 국방부 그리고 금융기관을 고객사로 둔 기업입니다. 국방부가 정보 보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 고객이래요. 네. 그래서 항상 보안이 최우선시되는 이런 기관에 각 산업 분야에다가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네. 2023년 6월에는요 방위산업 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드코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시드코어라는 기업이랑 양자보안 기술 개발 협력을 맺은 바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국방 분야 보안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자암호 통신 기술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보안이 중요한 정부, 국방부, 금융기관 등을 고객사로 둔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강력한 힌트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모든 투자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식이머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 투자를 잘 해보기 위한 공부를 즐겁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제를 듣고 공부해서 하나를 선택해 오는 것이지 결코 종목 추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성장형 패널이죠. 주식 초보 정성호 씨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은 개미로 치면은 평범한 개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는 게 뭐 이게 핫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이거 모르면 사람들 컴퓨터를 모른다 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안랩. 집에서 컴퓨터에 VD 쓰고 있죠. 제일 많이 봐왔던 보안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살짝 이제 얻어 걸리신 느낌이 있긴 한데 아. 누가 봐도 안 딱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어느 순간부터는 네. 정치 테마주 아니에요? 잘 맞아요, 모르겠고 맞아요.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이건 본능적이에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어야 왜냐면 되는데. 지금 이제 넷 같은 경우는 보안주로도 유명하지만 클라우딩 컴퓨터라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도 굉장히 사업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 안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해왔었어요. 네. 물론 실적을 못 낸다, 적자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테마가 하나 겹쳐지거나 네. 어쩌다가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 또 갑자기 확 올라갔다. 저 차트 보니까 네. 완전 저런데요? 저 때 대선 출마했을 때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정치 테마로도 움직이고 또 이제 가끔씩 이제 보안 관련주 떠오르면 또 가끔씩 또 움직이기도 하고 오늘 이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 초반대 주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6만 원 초반대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던 주가예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요? 네. 과거로 또 회귀했네요. 네네. 그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요 정도 수준에서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하는 그 정도의 이제 단가인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잖아요. 그런 보안에 관련돼서 더 경각심을 받고 더 이 산업 분야를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 정도 횡보했으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변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본다면 이것도 몰랐던 그렇죠. 사실이. 재료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해라. 네네네. 그냥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가져오지 말고. 홍 공부하고 소장님이 와라. 얘기하신 거 네네. 한 3분의 1은 당신이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공부했으면 이거 가져왔겠습니까? 딴 거 가져왔지? 몸낀 놈이 썩낸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부 좀 그래도 하는 출연자죠. 우리 네네네. 자칭 주식인 곽현아 씨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저는요. 좀 그냥 뭐 하면 떠오르는 특기업 이런 거 말고 전 좀 약간 섹시한 기업 좋아합니다. 모멘텀 좋고 좀 재료 풍부하고 하지만 좀 뭐랄까 뭐지? 앞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이런 좀 기대를 많이 느끼게 하는 기업 윈스 들고 왔습니다. 네, 이 또
라는 기업이 잘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보안, 그리고 하드웨어를 통한 게이트 보안. 좀 보안하면 바로 저는 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소장님 네네네. 좀 또 놀라고 계시네요. 뭐가 놀랐다는 거야 지금? 곽현아 씨도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정성호랑 비슷하게 마무리가 돼요.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죠. 아니 윈도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써왔어. 아니 윈스가 원래 한글 기업이에요. 어떻게 해?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이제서야 부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 어떻습니까? 네. 소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전 느껴져요. 이거 봐. 그리고 이런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하셨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이 이제 좀 디도스를 막아주는 장비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안 컨설팅 얘기했잖아요. 네. 이 기업도 이제 보안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주 하면은 또 윈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고 지금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년 조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아닙니까, 소장님?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앱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영업이익액의 차이가 얼마, 네, 얼마 없다고요? 안 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익률이 엄청난 건데. 엄청나죠. 매출에 비해. 예를 들어서 앱 같은 경우가 뭐 한 270억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윈스 같은 경우는 한 220억 별 차이 없네.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이 남겨먹는 기업.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남겨 먹어야죠. 너무 남기면 얄밉잖아요. 아우, 난 너무 좋더라.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별 차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요. 그래프상으로는 네. 어차피 지금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맞아. 안도 하락하고 있고 누가 봐도 네. 그런데 뭐. 윈스도 하락하고 있고. 근데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이 보안 산업이 더 중요해지고 더 활발해지고 더 성장할 텐데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전망이 좋은 산업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면 집중해라. Attention, 네. please.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아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서경석 씨가 괜히 밑밥 깔면서 자기 종목 제게 제일 좋은 종목이죠. 자, 저는 우리 홍 소장님에게서 배운 거를 완벽하게 적용한 종목을 제 스스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주보안, 위성보안, 오,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네. 보안 신기술 최강 업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양자 보안이잖아요. 여기 최강의 양자 암호 키 관리, 양자 내성 알고리즘, 꿈의 보안, 드림 시큐리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 홍 소장님의 코멘트가 거의 필요 없는 완벽한 소개 아니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사심이 있는 기업이에요. 사심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 네. 이 기업 윈보다 더? 네? 아니, 나 자꾸 아니, 인정받고 싶네. 이 기업이 더 잘났다 못났다 이걸 떠나서 매력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형에 가깝다. 왜요? 그래? 왜? 네.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앙자 그거 앙자래네 양자. 맞아요. 네. 앙자. 정확하세요. 앞으로의 보안은 이제 다 양자음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물론 개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세상에 나타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것에 다 접목이 된다. 컴퓨팅에도 접목이 되고 통신에도 접목이 되고 이런 보안에도 접목이 된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보유한 기술력으로 이 양자 암호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 보안 산업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한 기업. 유명하죠. 야, 사업들을 안 하고 키울래 있어요. 안 키울 수 없는 그렇죠. 기업이네. 그리고 암호 인증 분야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정보 유출이 안 되려면은 암호 인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접목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요, 네네. 소장님. 그래프 보세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걸 지금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산업을 보고 길게 투자할 때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절대 많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다. 진짜 네. 사심이 있네. 아니 사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생체 인증 기술 또한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일반 분들이 컴퓨터 뭐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기업이잖아요. 드림 시큐리티. 정확하죠. 네. 정보 인증 관련해서는 맞아요.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 기업이에요. 근데 이 저 제품은. 이거 얼굴 이렇게 하면은
화장하면 못 알아보던데 근데 너무 진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생얼도 예쁘신데 어우. 뭐 너무. 진짜요? 네. 아 지금 시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세 분 다 아주 오늘 훌륭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 감각 쑥쑥 올라갑니다. 함께 주식 투자 감각 업 해보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들이 주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식 기초 영어집부터 홍준 소장의 노하우가 가득한 주식 교과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개인 자산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2차 범죄나 피해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수신자와 발신자 이외에는 누구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요.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 시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잠깐만.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오빠, 돈 이슈? 돈 이슈. 자, 그러면 첫 번째 돈 이슈를 볼까요? 자,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이 이유가 밝혔죠. 실제 우크라이나의 국가 특수통신 및 정보보호 서비스 SSSCIP는 러시아의 사이버 전술 22년에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1시간 전에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 내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 사용자들에 걸쳐서 무차별적인 통신 이용 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했다. 맞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EU 회원국에서도 영향을 줬다고 발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 한 번 입증이 된 셈인데요. 정보 보안은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등의 무단 접근을 막는 사이버 보안 전략을 의미하죠. 자,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인증받지 않은 사람의 네트워크 접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디도스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보안을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인터넷 트래픽에는 다양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 사이트를 접속한 것만으로 나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트래픽 악성 코드인데 우리가 원치 않는 악성 코드가 이 트래픽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방화벽을 가동한다든가 악성 코드를 차단한다든가 우리가 안티 스파이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보안을 인터넷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은 어떤 걸까?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저장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막 채팅을 주고받으면 이 채팅들이 어디에 쌓여 있겠어요? 카카오톡 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보안인 거예요. 서버를 보완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있어요. 엔드포인트 보안. 이게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엔드포인트는 쉽게 얘기해서 기기 자체를 보안하는 거예요. PC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내 PC를 아예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막아주는 보안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통신사 그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웍톤 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거 자체가 네트워크 보안 쪽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먹통이 된 이유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 접속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접속이 안 되는 틈을 타서 뭘 하겠어요? 그 정보들을 막 수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네. 그 영화로만 그게 그렇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보안 쪽에 가까운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안 관련 투자를 대폭적으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늘려가고 있죠. 특히 우리 3대 통신사 있죠. 네, 그 3대 통신사 중에 네네네네. 한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깨지면은 뭐 끝나는 그럼요. 거지 뭐.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네네. 통신사들의 행보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네네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은행에 가지 않고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또 발달을 해서 생체 인식 한 번에 거래가 가능하기도 해요. 아, 저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 카드도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이걸로 다 결제하죠. 뭐 그럼. 요즘 공인인증서도 안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간편하고 편리한 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이제 피싱이 요즘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랜섬웨어와 같은 이런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시스템의 결함 혹은 장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위협이 많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은행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차 범죄나 피해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이 개인 정보가 개인 자산인 시대거든요. 이제는 보안 경쟁력, 정말 금융권 뭐 여러 조직들이 갖추어야 할 경쟁력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정보 보안 기술도 발전을 거듭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주목받는 보안 기술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보안 기술의 대표 주자는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보안을 한다던가 오. 그리고 양자 기술을 통한 보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탁월한 연산 능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양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중첩과 얽힘이에요. 계속 중첩시키고 계속 얽히게 만들어서 복제될 수 없게 그리고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접근을 할 때 체계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사라지는 거야 다. 네. 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신자와 발신자 이외에는 누구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저희의 공식송 있잖아요. 너와 나 연결, 고리. 너와 나 양자 연결.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둘만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어. 거기에 경석이 형은 안 껴주거든요. 껴주는 순간 우리가 내가 이제 들어가면 정보가 이렇게 이제 야, 날아가. 주식은 머니가 사라지고 니네 뭐하니? 그러면 아, 다 그럼 해체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마블 시리즈 중에 앤트맨이라는 영화 보면 그 왜 맞아, 양자 물리학 그거 있어. 네, 거기 그게 그 개념이 적용됐다고 그러던데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해킹이 불가능해지는 양자 기술이 지난해 이제 큰 진전을 이뤘고요. 실제로. 앞으로 시장 규모도 엄청 커질 거라는 전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40년도쯤을 도달하게 되면 약 138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라든가 방위 산업, 그리고 화학 산업,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든가 운송, 뭐 이런 제조, 에너지 이런 모든 분야들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 양자 기술 3대 분야인 어떤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네. 이런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대한민국 양자 과학 기술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국가 전략이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자들 모두 이 정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다, 네. 이거. 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홍준 소장이 선택한 정보보안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 시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딱 한마디로 우주산업 분야와 양자 암호가 더해졌다. 잠깐만. 진짜 모르겠다. 뭐지? 와. 7월에 과기부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여기에 이미 우주산업 육성 사본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이번 사업에서 좀 우리가 집중해 볼 거는 위성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양자암호 보안 기술을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주산업 분야와 양자 암호의 만남 강력한 힌트 나갔습니다. 홍준 소장의 정보보안 관련 유망주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 잘 모르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클릭하십시오.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를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 눌러주십시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을 하면 주식이 뭐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이 뭐니를 보면서 이게 혹시 투자를 공유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 몫입니다. 정진영? 왕의 남자의 정진영입니다. 나를 웃겨라. 너에게 주식을 알려주겠느니라. 자 마지막 서경석. 네 반갑습니다. 이로써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식이 뭐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이 뭐니. 대박. 야, 진짜 똑같아요. 아니 근데 성대모사 할 때마다 그 배우의 얼굴이 확 바뀌, 네. 탁 들어오죠. 바뀌어요. 그게 성호 씨 장점이죠. 와. 단순히 소리만 모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본 방송 내용도 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세요. 자,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이 뭐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 뭐니? 주식이 뭐니?